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청해부대 입항 환영 행사에서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오늘 창원 진해에 있는 해군 해양의료원 강당에서 엄수됩니다. 어제까지 최 하사의 빈소에는 정관계 인사와 군 관계자 등 모두 2천여 명이 조문했습니다. 1계급 추서 진급한 최종근 하사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농민들도 매달 급여를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작하는 자치단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여 농가는 많지 않은데요.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농민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농사를 짓는 박성화 씨는 이번 달 생애 처음으로 월급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성군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농촌 생활의 수입이 가을철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생활비와 영농자재 구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성군에서 올해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농민은 현재 189명.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대금을 6개월로 나눠 봄부터 농민들에게 미리 주고 가을에 원금만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자는 자치단체나 농협이 부담합니다. 경남에선 함양을 시작으로 고성과 의령, 거창과 남해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참여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등 정작 농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함양군에선 지난해 25농가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신청자가 14농가로 줄어 사업을 계속할지 고민입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게 등급이 안 나와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못하고 대농가들은 이제 뭐 굳이 푼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전남의 일부 자치단체처럼 경남에서도 농민 실질소득의 보탬이 될 수 있게 농민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생산이나 시설 투자가 아닌 농업을 지속하는 농민 소득 보장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 수당제는 말 그대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민들이 그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내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경남에서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해마다 1,000억 원 안팎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 고령화와 소득 불안정으로 시름에 빠진 농촌에 농민 수당이 새 활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지역에서 쓰는 돈이 지역 안에 머물도록 하는 지역화폐가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은 올해 처음 지역화폐 도입에 첫 발을 뗍니다. 동구가 1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7월 어르신 복지수당과 연계한 지역화폐 이바구페이 25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6% 할인 혜택을 더한 이바구페이는 동구가 발행하고 동구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환전 거래 차익, 이른바 깡 문제를 없애고 어디서나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전자카드로 출시합니다. 별도의 가맹점 모집할 필요도 없고 카드 하나만 있고 앱만 깔면 유통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카드형 지역 화폐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반면 남구는 의회의 반대로 지역화폐 도입길이 아예 막혔습니다. 구청이 지난해 11월 지역화폐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자체 결론을 내놓고 6개월 만에 다시 졸속으로 조례를 추진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구 지역화폐가 30억가량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데 1년 총 운영비가 5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좀 과잉 사용이 되지 않나. 이처럼 잡음을 내는 데는 지금껏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지역화폐 도입 독려에 나선 부산시의 탓도 큽니다. 지난해 전국 66개 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3,700억 원. 정부는 올해 이 발행 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480억 원이 지급됐지만 부산시는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전혀 이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각 구별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구, 남구는 뭐 이렇게 먼저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시작되면은 그 통일성이 없어지는.
이를 위해 부산시가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기초자치단체가 비용을 줄이고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들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 경남 도립미술관에서는 2차 전시회가 시작되고 대우조선 인수작업 중인 현대중공업에서는 중요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검증단이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남과 부산울산단체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 오늘 보고회에서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보고회에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해 신공항 불가 의견을 전달하고 국무총리실 검증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경남도립미술관의 올해 2차 전시인 현대미술기획전 공간 탐색이 시작됩니다. 오는 8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작가 10명이 참여해 공간 자체의 미적 특징과 주거 공간, 네트워크 공간 등을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또 스위스 로잔 창작센터 교육 프로그램인 환상의 문들과 연계 전시인 판타지 글로리가 함께 열립니다. 금요일에는 대우조선 인수에 나선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울산 본사에서 열립니다. 이날 주총회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한 물적 분할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법인을 분할해 한국조선해양을 신설한 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계열사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금요일 주총 당일 항의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NHK 방송국이 보내온 뉴스입니다. 오늘은 야마구치현의 전통 관습 행사를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잉어 모양의 장식품인 코이노보리를 강에 흘려보내는 행사가 호후시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호후시를 흐르는 사바강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를 탄 사람들은 코이노보리를 하나씩 강을 가로지르는 밧줄에 달아 강 속을 우아하게 헤엄치게 했습니다. 鯉のぼりっていうと空中を飛んでいるものかと思いますけど、それが水の中を泳いでいるというアイデアが面白いかなと思いました。 주민들은 멋진 광경을 사진에 담기도 했습니다. 겐지와 헤이케의 마지막 전투인 단노우라 전투로 패한 헤이케 집안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시모노세키시 신사에서 열렸습니다. 시모노세키시의 아카마 신궁은 지금부터 830여 년 전에 단노우라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心新たな気持ちで参拝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834年前にですね、思いを馳せることができました。 추모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헤이케의 자손 등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 개원에 맞춰 혼인신고를 위한 특별 접수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とても幸せな気分です。この日は狙ってたんですか？はい。お互いを思いやって協力して幸せな家庭を築い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우베시청에서는 레이와의 첫날에 59쌍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월요일 아침 전국적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비구름으로 뒤덮인 가운데 남부를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는데요. 오늘 경남 지역으로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동과 산청, 남해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내륙으로도 20에서 60mm로 많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에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통영과 사천, 거제, 고성, 남해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창원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그간 기승을 부린 더위는 완전히 물러납니다. 어제 창원 28도, 밀양 32도까지 올랐던 기온이 오늘은 10도가량 내려가면서 2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1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 높습니다.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18도에서 23도 사이에 그치면서 종일 기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4.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그치기 시작해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구는 황매산에 데크길과 황토로를 만들고 휠체어 거치대와 휴식 공간 등 장애인 등산로를 마련합니다. 남해군이 해양수산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미조면 사항마을에 100억 원을 들여 어촌 테마마을을 조성합니다. 함안군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합니다. 거창구는 오는 28일 문화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바라는 문화도시를 논의하는 3차 회의를 엽니다. 한국GM 창원 공장 내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CUV 차량 생산을 위한 도장 공장이 오늘 착공합니다. CUV 차량은 현재 창원 공장에서 생산 중인 스파크 등 소형 차종을 대신해 오는 2022년 12월부터 생산되며 생산량의 70%는 북미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GM은 정보산업은행과 추가 지원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CUV 등 2종의 신차 생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자신의 과수원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 행위를 허가해달라며 A씨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불허로 인한 A씨의 경제적 손실보다 자연보전 등의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 행위를 제한한 의창구청장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상당수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기 도의원은 경남무역과 경남항로화 주식회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로몬랜드재단,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경남한방항로화연구원 등 출자 출연기관 6곳에서 2017년부터 2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기 도의원은 시군과 교육청도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어기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강력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며 이르면 다음 달 초순 조류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지난주 낙동강 수계 안개호와 금강 수계 대청호 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출현해 다음 달 본격적인 조류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수계의 하 폐수 처리장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감시 지점도 기존 80여 곳에서 100여 곳으로 늘렸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는 2023년까지 학교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기록물은 종합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학교 생활기록부와 졸업 대장 등으로 스캔과 정리, 분류, 이미지 보정을 마쳐 기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원본 보존과 함께 나이스 등록으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